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온 운의 숫자들의 작지 않은 숫자를 확률 변수로 갖겠습니다. 두 개 던져서 작지 않은 숫자를 확률 변수로 갖는데요. 그 확률 변수한테 이렇게 한 거에 기대값을 구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거는 지금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대입해가지고 실수배는 앞으로 나갈 수 있나요? 더하기 빼기는 다 해주는 거죠. 기대값은요. 그러니까 이 되세요, 안 되세요? 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X에 대해서 표를 작성할 겁니다. 두 개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숫자들 중에 작은 숫자는 1, 2, 3, 4, 5, 6이 다 가능한가요? 그럼 제일 처음에 작은 숫자 1 나올 때는 어떨 때죠? 36개 중에서 1 나오려면 하나가 11, 12, 13, 14, 15, 16? 6가지? 네. 거기다가 또 뭐가 있죠? 2일, 3일, 4일, 5일, 6일 있나요? 12개. 아, 10개. 11, 12, 13, 14, 15, 16, 2일, 3일, 4일, 5일, 6일 11개인가요? 네. 이거 표만 적선에서 기대값만 구하면 돼요. 할만한 값어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제일 작은 게 2가 되려면 2, 2부터 2, 6까지 네. 5개에다가 순서 바꿔서 네. 4개 추가되는 것 같은데요? 9개인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3 나오는 경우는 7개? 네, 그렇게 패턴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4 나올 때가 5개 있는 것 같고요. 5 나올 때가 3개 있고요. 6 나올 때가 하나 있습니다. 66. 그래서 우리는 합했더니 확률값이 1 맞아요? 36분에 36? 맞아요. 기대값 구하고 있습니다. 36분의 첫 번째가 11, 18, 21, 그 다음에 20, 15, 6. 이것만 지금 저기다 대입하면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수정해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주지가? 그 다음 풀어야 될 몇 번이죠? 12번. 12번이라고 했습니다. 12번은 흰색, 검은색, 검은색 구슬이 3개, 흰색이 3개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 구슬을 꺼내는 시행을 반복할 겁니다. 흰색 구슬이 2개 나올 때까지 시행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럼 흰색이 2개 나올 때까지만 꺼낼 건데 제일 처음에 흰색이 2번만에 나올 수 있나요? 흰색을 2개 꺼내는 행동을 2번 했을 때 둘 다 흰색이 나올 수 있죠? 그 확률의 값을 구해보겠습니다. 그 확률의 값은 30. 독립시행률로 계산해야 되나? 2번 중에 2번 다 검은 거. 꺼내서 집어넣는 거 안 집어넣는 거? 아, 다시 안 집어넣겠다고? 비보건. 처음에는 몇 분의 몇으로? 50. 6분의 3으로 제일 처음에 흰색을 꺼내요? 네. 그 다음에는 5분의 2로 흰색을 꺼내요? 네. 그 다음 3번 시행했을 때 흰색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3번 시행했을 때 흰색이 나올 확률이 뭐죠? 2번에 검은색, 흰색, 흰색? 5분의 3. 흰색, 검은색, 흰색? 맞아요? 네. 그러면 제일 처음이 6분의 3으로 검은색, 5분의 3으로 흰색, 4분의 2로 흰색인가요? 네. 또는 6분의 3으로 흰색, 5분의 3으로 검은색, 4분의 2로 흰색인가요? 네. 근데 문제한테 뭘 구하래요? 4 이상의 확률값을 구하래요? 1에서 이거 2개만 빼면 돼요? 네. 산수하지 않겠습니다. 또 풀어야 될 몇 번이죠? 14번. 14번으로 했습니다. 14번은 10장의 카드가 1부터 3까지 중에서 하나의 카드 숫자가 적혀져 있습니다. 1부터 3까지 중에서 하나의 숫자가 10개의 카드에 적혀져 있다고? 10장의 카드에서 한 장의 카드를 임의로 뽑았을 때 뽑힌 카드에 적혀있는 숫자가 확률 변수 X입니다. 근데 기대값이 1.9고요. 분산값이 0.49였을 때 1, 2, 3의 장수를 결정하세요. 지금 3이 적혀져 있는 게 A장, 2가 적혀 있는 게 B장, 1이 적혀 있는 녀석은 10-A 플러스 B장이라고 하려고요. 여기까지 지금 맞나요? 그럼 저렇게 잡게 되면은 기대값을 구해봅시다. 기대값을 구하려고 하는데요. 표를 작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숫자 뽑힌 카드에 적혀있는 숫자 1 나올 확률값이 뭐죠? 3분의 1.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건지 알아요? 너 지금 이 말이? 2 나올 확률값이 누구예요? 3 나올 확률값이 누구예요? 선생님 뭐 잘못했나?
A 아니에요. 열정 중에 한 장의 카드를 뽑았을 때 열정 중에 한 장을 뽑았을 때 이거 맞네요? 그때 문제에 구한 거는 기대값을 구하시라고요? 위아래만 곱하면 돼요? 위아래 곱했습니다. 10분의 10-a-b 플러스 2b 플러스 3a 이게 지금 몇이라고요? 10분의 19라고요? 그래서 10을 세웠습니다. 산수했더니 2a 플러스 b 플러스 이게 9인가요? 분산값까지 식 세워서 10번이 풀려요. 분산 구하고 있습니다. 분산값 어떻게 구한다고요? 제곱한 거를 먼저 곱하나요? 네. 제곱한 거 곱했더니 10-a-b고요 4b고요 왜인가요? 거기서 뭘 빼자고요? 10만원 19죠. 10분의 19의 제곱을 빼자고요? 네. 그게 분산값이에요? 네. 분산값은 문제가 100분의 49? 남은 산수는 생각해도 괜찮을까요? 네. 네. 그 다음부터 풀 게 번인데요. 아, 있다. 네, 말씀하세요. 16번. 16번으로 왔습니다. 16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원의 중심, 지름의 양끝점 좌표, 호를 3등분 해가지고 1부터 5까지 숫자를 적었습니다. 5개의 점 중에서 3점을 꼭지점을 삼각형 만들었을 때 확률 변수 x의 값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각 삼각형이었을 때는 3개 꼭지점에 적혀있는 숫자 중에서 가장 작은 숫자를 확률 변수로 할 겁니다. 예각 삼각형은 이거 예각 삼각형인가요? 네. 얘도 예각인가요? 네. 얘도 예각인가요? 네. 그럼 첫 번째 삼각형에서 확률 변수가 뭐라고요? 가장 작은 숫자가 누구냐고요? 1이요. 여기선 가장 작은 숫자가 누구죠? 1. 여기서도 제일 작은 숫자 1인가요? 네. 이 세 가지는 예각 삼각형이었을 때 확률 변수의 값은 다 1입니다. 또 삼각형이 뭐가 있지? 이렇게 되면 예각인가? 아니요. 이러면 뭔데요? 직각인데. 네, 이런 직각 삼각형이에요. 그럼 방금 전에 세 개 말고 예각 삼각형이 또 있나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확률 변수가 1 나오는 경우는 다 세 가지인가요? 근데 모든 삼각형 개수를 알아야지 확률값을 계산하잖아요. 만들 수 있는 삼각형 아까 예각 삼각형 3개다가 직각 삼각형 2개다가 둔각 3개? 둔각이 요게 둔각인가? 2개. 1개, 2개? 그럼 3개, 2개, 2개면 7개밖에 안 되는데? 또 있나? 1, 3, 5에도 둔각. 1, 3, 5? 그러네. 지금까지 8개, 1, 4, 2. 9개? 또 있나? 그게 없어요. 네, 9개인 것 같습니다. 그럼 확률의 값은 제일 첫 번째 1 나오는 녀석의 값은 9분의 3인 것 같습니다. 3개 있었습니다. 그 다음이 두 번째가 직각이었을 때는 가장 두 번째로 큰 숫자라고요. 2. 첫 번째 직각삼각형은 두 번째가 2, 두 번째 직각삼각형은 2. 두 번째로 큰 숫자라면서요. 이게 아니에요? 내 눈이 미쳤나요? 네 눈이 미쳤나요? 네, 아 여기서 2가 아니구나. 여기서 누구예요? 2. 4네요. 직각삼각형 했을 때 세 개 숫자 중에 두 번째로 큰 숫자가 아. 지금 확률 변수라고요. 꼭지점. 네. 4. 네, 이때는 4가 되고요. 3이요. 그 다음 3이라고요? 네. 그러면 3이 되는 것도 있고 4가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둔각이 됐을 때가 아직 구하지 않았으니까 고려합시다. 한 개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숫자라고요. 둔각이었을 때는 이 둔각이었을 때는 4, 이 둔각이었을 때는 5. 그 다음 녀석의 값이 지금 4 하나 5 하나 있었고요. 5 하나, 4 하나. 내가 지금 누구라고 그랬지? 이거 그랬나요? 네. 5랑 4. 이때가 5하고 이때가 4. 4. 이때가 아씨 까먹은 것 같아 그 사이에 4, 5. 3, 4 하나씩 있었나? 아니, 맞아요. 5, 아니, 5, 4가 있죠. 5, 4, 아까 4. 두 번째였을 때가 3하고 4가 있었고 여기 하나씩 있었고 아래쪽에다 그린 녀석의 값이 5하고 4. 4. 그 다음 위에다 그린 게 5하고 4? 네. 5, 4가 두 개? 이건가요? 네. 그래서 기대값은 충분히 구할 수 있고요. 분산값도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풀할 게 몇 번인가요? 19번. 19번이라고 들었습니다. 19번은 주머니에 1, 2, 3이 적혀있는 공이 흰색색에 검색색에 들어있습니다. 이메일 두 개 공을 동시에 꺼냈을 때 꺼낸 공에 적혀져 있는 숫자의 최소값을 확률 변수로 가지겠습니다.
색깔들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제일 작은 숫자 1 나오는 경우가 제일 작습니다. 이 중에서 어떻게 두 개 꺼냈을 때지? 몇 가지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일곱 가지, 여덟 가지, 1 꺼냈을 때 9가지나 되나요? 1이 제일 작은 경우가? 그럼 부모의 값은 전체 경우의 숫자 60인가요? 그 중에 9가지라고요? 주식이 된 거 맞아요? 그 다음은 두 번째 2가 제일 작은 숫자였을 때 찾고 있습니다. 2 값이 제일 작을 때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인가요? 그 다음 녀석의 값이 3이 제일 작은 경우가 몇 가지죠? 느낌이 싸하지 왜? 그거 3 아닌 것 같은데요? 3이 아니에요? 2, 3도 있죠. 아, 이거 빼먹었어요? 5가지예요? 이 녀석의 값은 한 가지밖에 없나요? 3, 3? 됐어요? 그럼 부모의 값은 15고요. 위아래만 곱해서 더하세요.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에요? 20번으로 왔습니다. 20번은 다음에서 1부터 5까지 자연수의 값이 확률 변수입니다. 근데 y의 값이 k가 되는 확률의 값이랑 x의 값이 k가 되는 확률의 값이 저런 관계를 만족합니다. 그때 x의 기대값이 4라고 한다면 y의 기대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x라고 한 녀석의 값은 확률 변수의 값이 뭐뭐 있다고요? 주시가 x는 확률 변수가 뭐뭐 있대? 1, 2, 3, 4. 네, 그러네요. x한테 1, 2, 3, 4, 5를 집어넣겠다고 얘기했네요. 1, 2, 3, 4, 5였을 때 그때 확률의 값을 쌤이 P1, P2, P5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네. 근데 기대값을 우리가 어떻게 구하죠? 평균이요. 위아래 곱하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시그마 i의 값이 1부터 5까지 i 곱하기 pi라고 쓰겠습니다. 네. 이해되셨어요? 네. 그게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4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y라는 확률 변수의 값은 누가 확률 변수라고요? 1, 2, 3, 4, 5. y도 똑같이 1, 2, 3, 4, 5라고요? 네. 그런데 1, 2, 3, 4, 5가 확률 변수인데 그때 확률의 값은 누구라고요? 여기가 P1이면 이 확률의 값은 2분의 1 P1 플러스 10분의 1인가요? 아, 나와있네요. 네. 2분의 1 곱하기 P 곱하기 10분의 1인가요? 마지막이 2분의 1 P5 플러스 10분의 1이죠. 위아래 곱해 더한 녀석의 값은 이렇게 기재하겠습니다. 위아래 곱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i라고 대표합시다. 시그마 i의 값이 1부터 5까지 위아래 곱했습니다. 2분의 1 i 곱하기 pi라고 쓰겠습니다. 10분의 1 i라고 쓰면 이제 되세요? 진짜 이 된 거 맞아요? 네. 시그마 값 계산하겠습니다. 앞에 거는 2분의 1 끄집어내려고요. 2분의 1 시그마 i의 값이 1부터 5까지 ipi 두 번째 거는 10분의 1 곱하기 시그마 i의 값이 1부터 15까지 i인가요? 그럼 이 값이 누구라고요? 4니까 대입했으니까 2가 되고요. 1부터 5까지 합의 값은 15인가요? 네. 그래서 10분의 15니까 2분의 3입니다. 그럼 2분의 7이라고 쓸 수 있나요? 되신 거 맞죠? 조식이 또 얘기하세요. 밑에 거 마지막. 밑에 거 마지막이요. 21번이 마지막 문제인가요? 21번 문제가 1부터 5까지 자연수판에 겹쳐져 있는 5개의 서랍이 있습니다. 5개의 서랍 중에서 0이에게 2개를 배정해 주려고 합니다. 0에게 배정되는 서랍에 적혀져 있는 자연수 중에서 작은 숫자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기대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값을 구해서 10배 했으면 좋겠습니다. 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표를 작성할 건데 서랍 중에 작은 서랍이 번호가 1이 작은 숫자 적혀져 있는 거는 1, 2, 1, 3, 1, 4, 1, 5 네 가지인가요? 네. 전체 모든 경우의 숫자는 5개 중에 2개 서랍을 선택하는 게 모든 경우 숫자 10가지입니다. 10개 중에 1을 선택하는 건 4가지라고요? 10개 중에 2를 선택하는 건 몇 가지예요? 네 가지. 2, 3, 2, 4, 2, 5 세 가지인가요? 네. 그 다음에 3번이 선택되는 경우는 몇 가지예요? 두 가지. 한 가지. 근데 왜 안 풀었어요? 아니, 어떻게 골라야 될지 몰라. 위아래 곱하나요? 네. 생각하겠습니다. 2, 1, 2 하고 이렇게는 할 수 없는. 다시 한 번만요. 그러니까 동시에 두 개를 뽑는 거예요. 그쵸, 동시에 2개를 뽑는 거. 2개 서랍을. 네. P 막 이러고 하다가.
아, 순서 바뀌는 걸 생각할 필요가 있어. 네. 그냥 뽑기만 한다고 얘기했잖아. 1, 2, 2, 1 이렇게 하다가 네. 모르겠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집 센수가 넘어가면 되나요, 이제? 네. 대형 센수가 더 이상 모르는 거 없나요? 네. 문제집 센수 확인은 확률과 통계 넘어갔습니다. 질문 주세요. 쪽수는 몇 쪽인가요? 30쪽부터 해야 된다고요? 아니다. 30, 40. 40쪽이요. 40쪽이라고요? 42. 42? 예진이는요? 45요. 42쪽 먼저 가겠습니다. 42쪽을 풀어낼 게 몇 번인데요? 262요. 262번으로 갔습니다. 262번은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져서 나오는 숫자를 차례로 ABC라고 한다면 저 대소관계를 만족했으면 좋겠습니다. A보다 B가 크고 A보다 C가 크다라고만 얘기했고요. 둘 다 만족해야 되는데 B, C는 대소관계를 모릅니다. 그러면은 너무 많이. B, C의 값은 같아도 되는 거야? 안 나왔어요. 전체 모든 경우 수는 몇 가지예요? 216. 네, 216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설명하는 내용이 이런 걸 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래도 되고, 등호 같은. 이래도 되고, 이래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따로따로 쓸까요? 아니, 뭐 따로따로 쓸 수가 있나? 이렇게 되는 경우는 몇 가지예요? 그냥 A는 6개 네. 중에서 서로 다른 3개만 뽑으면 돼요? 어, 6개 중에 서로 다른 3개만 뽑기만 대소관계 결정되니까요? 64. 그 다음 주제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이걸 3개 뽑으면 6개 중에 3개 뽑으면 되고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하죠? 2개를 뽑아. 6개 중에 2개 뽑은 다음에 2하고 3이 뽑혔으면 2, 3, 3이라고 하면 되는 거죠? 네, 이게 끝인 것 같습니다. 216분에 20 플러스 20 플러스 15인가요? 55야? 맞나 모르겠네. 답 맞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찝찝해요. 맞아요? 자, 그 다음 풀어볼 게 뭐인가요? 268. 268번으로 갔습니다. 268번이 키가 서로 다른 4명의 사람을 일렬로 세우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서 있는 사람이 자신과 이웃한 두 사람보다 키가 작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위치한 사람, 두 번째 위치, 세 번째, 네 번째 순으로 지금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세 번째에 서 있는 사람이 자신의 양쪽 옆에 있는 사람보다는 키가 작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키가 제일 작은 사람이 들어가면 될 것 같고, 또는 키가 세 번째로 작은 사람이 들어가도 되는 건가? 키가 두 번째로 작은 사람? 아, 그렇지. 키가 제일 작은 사람, 키가 두 번째로 작은 사람. 그럼 키 순대로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키 순대로 A, B, C, D라고 하는 사람이 키가 이런 식으로 크다고 하겠습니다. 제일 작은 사람 D라는 사람이 여기 들어갔을 때 두 번째로 작은 사람이 여기 들어갔을 때로 구분져서 풀려고 합니다. 그때는 D가 여기 들어갔을 때는 나머지 사람 A, B, C가 아무리 순서를 바꿔도 D의 양쪽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웃하는 사람들은 자기보다 말 잘못했네요. 이웃한 두 사람이 키가 더 작았으면 좋겠다고요? 아니, 그게 맞아요. 보다 작다고요? 맞겠어요 지금? 네. D가 들어가면 아무렇게나 A, B, C를 배려도 상관이 없고요. 30. C가 들어갔을 때는 양쪽 옆에 누가 있어야 되는 거지? 비리. A, B만 있어야 돼요? 아, 맞네. 양쪽 옆에 A, B가 순서 바꿀 수 있는 건가요? 네. 첫 번째 경우는 몇 가지예요? 30. 두 번째 경우는 양쪽 옆에 두 명을 배열하는 경우는? 200. 근데 여기 들어간 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경우의 숫자를 다 해서? 6. 근데 확률의 값은 4명의 사람 일렬 배양이 몇 가지인데요? 답이 3분의 1인가요?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게 번이죠? 277. 277번이라고 하셨습니다. (277번이) 5개의 숫자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5개를 뽑아서 5자리 자연수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 자연수가 짝수일 확률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쎄, 제가 알아요. 네, 또 풀어야 될 게 번인가요? 289요. 289라고 하셨습니다. (289번은) A집합은 공집합이 아닌 모든 부분집합 중에서 임의로 2개의 집합을 뽑아서 임의로 나열해가지고 나열된 순서를 XY라고 한다면 X하고 Y가 서로 포함한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개의 집합이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써보려고요. 그냥
하나짜리 집합, 원소 2개짜리 집합, 3개 다 있는 집합이 부분 집합입니다. 7개 집합 중에서 임의로 2개를 뽑는다고 일단 그럼 분모의 경우의 숫자가 몇 가지죠? 72가지인가요? 네. 근데 뽑힌 2개가 포함관계를 만족하라고 하니까 만약에 A를 하나를 작은 녀석을 A를 뽑았다고 한다면 큰 녀석을 누구를 뽑아야지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 4개? 3개인가? 네. 만약에 이제 B를 뽑았다고 한다면 몇 가지예요? 3개. C를 뽑아도 3개인가요? 네. 한 녀석의 값 A를 뽑았으면 Y에 해당하는 녀석이 누구예요? 하나. 그런데 이걸 뽑아도 한 가지고 이걸 뽑아도 한 가지인가요? 네. 다 했습니다. 70, 21분의 10인가요? 네. 또 풀어낼 게 번인가요? 295. 295번으로 갔습니다. 295번은 했잖아요, 이거는. 1-8분의 파이. 네. 297이요. 297. 297번이 한 변의 길이가 8인 정사각형모양의 색종이가 있습니다. 지름의 길이가 2가 되는? 네, 이건 설명이 많이 필요합니다. 유. 야, 이 파일을 아직도 가지고 있나? 그림 그리기가 엄청 괴로운데, 이거? 문제가 물어본 질문은 이거는 쉬운 질문이네. 이거와 더불어 다른 것까지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이건 기하적 확률 중에 한 가지인데 한 변의 길이가 8짜리 되는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한 변 길이가 지금 8짜리가 있고요. 그런데 지름이 2가 되니까 반지름 1짜리인 동전이 테두리 안쪽에 온전하게 놓였으면 좋겠습니다. 테두리 안쪽에 온전하게 놓일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동전은 이렇게 있거나 동전이 이렇게 있는 경우가 허용되는 모양입니다. 이건 안쪽에 온전하게 있는 거 아니죠? 동전의 중심이 놓일 수 있는 영역이 동전의 중심이 이런 문제가 좀 애매하네. 동전의 중심은 전체 영역의 넓이 64 중에 아무데나 동전의 중심이 있을 수 있다고 전제할 것 같아요. 그렇게 받아도 되나? 색종이가 한 장이 있고요. 지름 길이가 2가 된 동전을 중심이 색종이 위에 있다고 설명했네요. 동전의 중심이 색종이 위에 있다고 놓여져 있다고 얘기했으니까요. 동전의 중심이 놓일 수 있는 영역은 전체 넓이 값 64인 영역에 아무데나 놓일 수 있습니다. 전체의 영역의 넓이 값 64인데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온전하게 색종이 안쪽에 있는 게 아니죠? 색종이 안쪽에 온전하게 놓으려면은 이렇게 있을 때가 또는 이렇게 있을 때가 안쪽에 온전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동전의 중심이 중시가 조용하면 쳐 중시는 거예요? 동전의 중심의 좌표의 값이 이 빨간색의 테두리 안쪽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만큼 길이의 값이 몇이죠? 62? 길이가 몇이냐니까요? 동전이 이렇게 있을 때가 온전하게 안쪽에 있는 거잖아요. 6cm? 네, 여기 있는 길이는 6이네요. 그래서 동전의 중심이 빨간색 영역이 있다고 한다면 동전이 색종이 안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36인가요? 이 확률값을 무엇이래요? 하지만 지금 가르치고 싶은 건 이 내용이 아닙니다. 좀 설명하고 싶은 내용은 다른 내용을 설명하고 싶습니다. 타일, 똥 쌀 때 벽에 타일이 있습니다. 이런 타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타일의 한 변의 길이의 값은 10짜리인 타일이 있습니다. 동전은 반지름 길이 1짜리인 동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똥 싸다가 동전 하나 떨어뜨렸습니다. 500원짜리 동전이고요. 500원짜리 반지름은 1입니다. 동전이 한 장의 타일에만 있을 확률. 두 번째, 동전이 두 개의 타일에 겹쳐져 있을 확률. 세 번째, 동전이 3개의 타일에 겹쳐질 확률. 3개의 타일에 이렇게 놓여져 있을 확률. 네 번째, 동전이 4개의 타일에 있을 확률. 이걸 다 구해보겠습니다. 저 타일 안에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옆에 있는 다른 타일도 다. 이 타일 한 개를 기준으로. 아,
이 타입 한 개를 기준으로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전의 중심이 전체 영역 100이라는 영역에 놓이는 게 모든 경우입니다. 분모의 값은 100입니다. 한 배의 길이 10짜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동전이 한 장의 타일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 지금 풀었던 문제랑 똑같은 형태인 것 같은데요. 여기 한 배의 길이가 몇이면 되죠? 여기 한 배의 길이가 8짜리에 되는 정사각형 안에 동전의 중심이 놓여 있으면 한 장의 타일에만 동전이 놓여져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그럼 한 장의 타일에 놓여져 있을 확률의 값은 100분의 64인가요? 두 장의 타일에 놓여지려면 동전의 중심이 어디 있어야지 두 장의 타일에 놓여질까요? 동전의 중심이 이런 데 있으면 두 장의 타일에 놓여질까요? 동전의 중심이 이런 데 있으면 두 장의 타일에 놓여집니다. 동전의 중심은 이 하얀색 칠하된 부분에 있을 때 두 장의 타일에 놓여집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그 확률의 값을 확률 좀 얘기해 보실래요? 32? 32라고요? 네. 1, 8, 8, 8이 되겠으니까 30인가요? 이제 세 번째, 세 장의 타일에 놓여질 확률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동전이 세 장의 타일에 놓여지려면 동전의 중심이 어디 있을 때 세 장의 타일에 놓여질까요?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다. 동전의 중심이 여기 꼭지점 끝에 있으면, 동전이 여기 있으면 여기 반절 1이면 이 동전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이런 4장이 있는 거죠. 쌤이 여기 이 라인이 동전의 중심이 여기 있으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1인가요? 그때 이 라인상에 동전이 있으면, 이 라인상에 동전의 중심이 있으면 동전은 요 점을 지나는 거죠? 테두리가. 그럼 그렇게 한번 그려볼까? 이렇게 그리면 몇 개의 타일이 놓여져 있는 거죠? 이렇게 놓여져 있으면 세 군데 놓여져 있는 건가요? 동전의 중심이 여기 있으면 몇 군데 타일에 걸쳐져 있을까요? 동전의 중심이 저기 있으면은 이 점이랑 안 만날 거 아니에요? 그때는 동전이 이렇게 될까요? 그때 몇 개 타일이에요? 3개 타일이 놓여집니다. 동전의 중심은 이런 데 있으면은, 동전의 중심이 이런 데 있으면은 세 군데 타일이 놓여집니다. 동전의 중심이 여기 있으면. 지금 색칠한 곳의 넓이는 몇인가요? 섹션한 이 한 개짜리 넓이는 한 변길 1이는 정사각형 넓이에서 4분의 파이 부채꼴 빼는 건가요? 그럼 여기 한 군데 넓이가 1-4분의 파인가요? 그럼 4개 합치면 4-파이 100분의 4-파이가 3장의 타일에 동전이 놓여질 확률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은 4장의 타일에 동전이 놓여질 확률값을 구하겠습니다. 4장의 타일에 놓여지려면 동전의 중심이 여기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1보다 짧기 때문에 동전이 4장의 타일에 걸쳐지게 되나요? 그러면 결국 4장의 타일에 놓여질 확률은 동전의 중심이 여기 있으면 4장의 타일에 걸쳐질 것 같습니다. 이 넓이값이 몇이에요? 파이. 네, 파이네요. 전부 다 해서 1 나와야 되죠? 다 더하면 1 맞아요? 네. 이 문제가 타일에 동전이 걸쳐지는 문제가 실생활 문제 중에 좀 제법 많이 시험에 나옵니다. 참고서들은 근데 문제를 안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해설 작성하기가 까다로워. 해설 만드는 게 까다로워서 참고서에는 보통 안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 시험은 종종 출제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300번. 300번이라고 하셨습니다.
300번에선 표본 공간 S에서 두 개의 사건 A, B가 있습니다. 확률의 합의값은 각각의 확률이 0부터 1까지, 0부터 1까지인데 0부터 1까지, 0부터 1까지 더하게 되면 제일 작은 게 0, 제일 큰 게 2인 건 참인 것 같습니다. 오. 아, 네. 네, 두 번째는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라고 한다면 합집합의 확률은 1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가 P 더하기 PB의 값을 1이라고 할 수 있나요? 교집합이 원래는 A 더하기 B 빼기 교집합이 합집합이잖아요. 네. 공통된 게 없을 때나 이게 참인 것 같아요. 공통된 게 있을지 없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거짓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PA하고 PA 여집합 확률값은 두 개 더하면 이거는 네, 이거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또 풀어야 몇 번인가요? 307이요. 307번이라고 하셨습니다. (307번은) PA가 PB가 정해져 있고 교집합의 값의 최대값과 지속값을 보라고 했습니다. 분모의 값에 3하고 5네요. 이렇게 풀어주면 좀 더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 원소의 개수가 15개 있다고 하려고요. 네. 전체 집합이 15개 있습니다. A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면 3분의 2죠? 10개. B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면 6개. 전체는 15개입니다. 그런데 내가 필요한 건 공통되는 거에 최대값, 최소값이 필요하다면서요. 공통되는 게 최소일 때는 A 집합 속에 B 집합이 들어있으면 공통되는 게 최소인가요? 아, 1개? 다음 단계의 거를 머릿속으로 생각했다고요? 15개 있는데 A라고 하는 수객값이 여기에 꽉 차고 이게 다 7이에요? 네, 7이네요. 근데 확률값을 지금 구하는 거 아닌가요? 확률 구한다니까요? 네. 뭐냐고요? 15분의 7. 네, 그러네요. 아, 그 다음 또 풀어야 몇 번인가요? 319번이. 319번이라고 하셨습니다. 준씨가 여기서부터 안 풀어져 있다고요? 잘했어요. 그래서 지금 수업도 아예 안 듣고 있다고요? 머리가 너무 아파요. 오지 말걸 그랬어요.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요? 어제는 멀쩡했잖아요. 오늘 갑자기 그러네요. 자, 5명의 학생이 일렬로 세웠을 때 선의하고 초이 사이에는 적어도 한 명의 학생이 세워질 확률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모의 값 5팩입니다. 분자의 값에는 두 명이 서로 자리 바꿀 수 있죠? 네. 그 사이에 한 명을 집어넣어야 되죠? 네. 일단 한 명부터 집어넣읍시다. 나머지 3명 중에 한 명을 집어넣어야 돼요? 네. 30. 그리고 두 명의 사이는 순서 바꾸나요? 네. 그리고 이거 한 덩어리하고 300. 아, 근데 선생님이 이거를 잊어봤네요. 다시. 적어도 한 명만 들어간다고요? 아, 저 그거 안 했어요. 네, 너도 적어도 잊어봤어요? 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뭘 빼야 돼요? 아무도 없는 거. 그러면은- 네, 두 명이 이웃하는 경우만 빼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명이 이웃하는 경우니까 뭐 해야 되죠? 곱하기. 두 명이 이웃하는 경우 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풀할 때 몇 번인가요? 324, 326이요. 문제 레벨들이 너무 쉬워서 있냐? 좀 열심히 좀 하지. 모르겠어요. 324번으로 왔습니다. 다음 세 가지 무늬가 있는 세 종류의 카드가 있습니다. 4개, 3개, 5개 있습니다. 임의로 세 장의 카드를 동시에 꺼냈을 때 카드의 무늬가 두 종류 이상의 확률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12시 3. 카드의 무늬가 두 종류 이상이란 말이 무슨 말이야? 이거 6건이 뭐야? 적어도 두 종류. 하나는 거다 없는 거. 6건에 한 종류만 있는 게 6건인가? 오. 없을 수 없어. 근데 그거 있는. 한 종류만 있는 게 6건이냐고요? 네. 그럼 전체 모든 경우가 몇 가지인데요? 220. 12시 3. 아, 여기서 이 말 해야 되겠다. 이 녀석은 4장이 있고요. 이 4개는 서로 구분이 안 됩니다. 네. 얘는 3개 있고 이 3개는 지네끼리 구분이 안 되고요. 이 5개는 지네끼리 구분이 안 됩니다. 근데 일단 분모에서 모든 경우의 숫자를 셀 때면은 우리가 12C3으로 모든 경우의 수를 세나요? 이미 여기서 무슨 짓을 했냐면요. 12C3이라고 확률값을 쓰기 위해서 분모에 12C3이라고 쓴 순간 우리는 여기는 4개의 장은 4장은 종류가 다른 4개라고 인지한다는 얘기예요. 오.
원래는 문제가 서로 같은 4개인데요. 분모의 값에서 12.3으로 계산하지 않고서는 계산이 너무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문제 풀 때 12.3으로 푸는 순간 이미 저 4장은 서로 구분되는 4장이라고 지금 머릿속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같은 무늬가 2개 이상 있으라고 하니까 같은 무늬가 하나도 없는 것. 그러니까 같은 무늬가 2종류 이상이라고 하니까 같은 무늬가 한 종류인 걸 지금 빼야 되죠. 네. 그럼 오로지 저 4개 중에 3개 뽑을 때랑 3개 중에 3개 뽑을 때랑 5개 중에 3개 뽑을 때만 제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계산 실수한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프로젝트 몇 번인가요? 26번이에요. 26번으로 왔습니다. 1부터 30까지 자연수 중에서 임의로 한 개의 숫자를 택했을 때 택한 숫자가 6과 서로소였으면 좋겠습니다. 6이랑 서로소가 되려면 2하고 3하고도 서로소여야 됩니다. 네. 그럼 2의 배수도 아니고 3의 배수도 아니어야 됩니다. 그럼 2의 배수도 아니고 3의 배수도 아닌 걸 찾아야 되는데요. 이것도 6번으로 푸는 게 나은가요? 모든 경우 중에 2의 배수와 3의 배수 빼면 되는 건가요? 이게 배수 아 그렇구나. 자,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30개 중에서 2의 배수 몇 개 있다고 했죠? 3의 배수가 공통되는 6의 배수는 답이 3분의 1인가요? 또 풀어야 될 게 몇 번이죠? 328번으로 갔습니다. 328번이 오른쪽 그림과 직사각형 모양의 남자가 5명, 여자가 5명이 앉을 건데요. 남녀 학생이 마주보고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남녀 학생이 마주보라고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마주보게 앉힐 생각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인식할 생각이냐면요. 5쌍을 만듭시다. 일단 남자하고 여자를 5쌍을 만들려고 합니다. 남자하고 여자를 5쌍을 만드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죠? 남자들은 그냥 일렬로 그냥 서 있어. 일단 그럼 경우의 수 안 셀 거야. 남자들은 서 있어. 그 앞에 여자들이 가서 순서대로 자리 바꿔봐봐. 그럼 쌍을 만드는 거 5팩을 해버리면 안 돼요. 아 5팩 곱하기 5, 4, 3, 1? 그냥 5팩. 아니고 웃기려고 한 거죠? 네 장난입니다. 그냥 5팩입니다. 네. 남자만 일렬로 먼저 세워진 상태인데 그 경우의 수 안 세고요. 남자 앞에 여자가 순서 바뀌는 경우만 세야 됩니다. 그래서 순서 바꾸는 경우가 5팩까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래 분모의 모든 경우 숫자는 남녀 구분하지 않고 10명을 둘러 앉히는 게 모든 경우의 숫자인가요? 직사각형 10명을 배열하는 건 10팩을 뭘로 나누게 한다고요? 직사각형에다 사람을 배열하는 거는 10팩을 2로 나눠서 경우의 수를 세나요? 탁자순열은 직사각형 무조건 2로 나눕니다. 이 모든 가은심 이해된 거 맞으세요? 네. 네. 분자의 값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요. 일단은 5쌍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5쌍 만드는 가지 숫자가 몇 가지라고요? 5팩. 5팩까지가 5쌍을 만드는 모든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5쌍이 5개의 조가 A, B, C, D라는 5개의 조가 있습니다. 5개의 조를 이 모양새에다 배치시키는 게 몇 가지인지 고민해야 돼요. 이게 몇 가지일까요? 5팩까지. 이것도 5팩까지인가요? 자리 바꾸는 거 2, 5. 네. 5군데 자리 중에 A, B, C, D를 배치하는 게 5팩까지고요. 남녀가 순서를 바꿀 수 있나요? 네. 그게 몇 가지예요? 2에 4세. 50. 아. 그게 조금 찝찝하다. 이게 지금 조금 찝찝해요. 2로 한번 나눠야 돼. 맞아요. 2로 한번 나눠줘야 돼요. 왜요? 자, 이제 왜 그런지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 남자 1번, 여자 1번을 여기다 고정해 놓고서 나머지 사람들을 다 순서 바꿨어요. 그 다음에 여자 1번, 여자 2번, 남자 1번, 여자 1번, 남자 1번 이렇게 놓고서 순서 막 바꿨어요. 이 경우가 뒤집어졌을 때 얘네가 이렇게 배치되는 경우랑 180도 회전했을 때 겹쳐버려요. 우리가 이렇게 배치하게 되면 아까 전에 이것도 2로 나누겠잖아요. 10명을 아무렇게나 배열한 다음에 180도 회전했을 때 두 가지가 겹치거든요. 그러니까 2로 나눈 것처럼 이것도 지금 뭘 해야 되냐면 이렇게 배치했을 때 180도 회전했을 때 겹치는 것들을 한 가지로 써야 돼요. 그래서 2로 나누게 할 겁니다.
그러면은 2는 약분하고 5팩 5팩분의 10팩이 10C5거든요. 이게 250이에요. 분자의 값이 30입니다. 약분이 되나요? 126분의 16? 또 약분했더니 몇이야? 63분의 8인가요? 더해주면 몇이에요? 71이에요? 답이 맞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맞아요. 네. 여기서 나누기 2의 값을 하지 않으면 실수할 것 같아요.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329랑 331이요. 329하고 331이라고 들었습니다. A라고 하는 녀석은 1, 2, 3, 4가 있습니다. A에서 A로의 모든 함수 중에서 이민 하나를 선택했을 때 이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확률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함수의 개수가 지금 다 해서 몇 가지죠? 1이 갈 수 있는 거 4군데 2가 갈 수 있는 거? 아, 그렇죠. 4의 4승이죠. 모든 함수는. 1이 갈 수 있는 거 4가지, 2가 갈 수 있는 거 4가지. 그래서 4의 4승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했으면 좋겠습니다. 치역의 개수는 3개였으면 좋겠습니다. 치역이 3개인데 화살표 받는 건 3개인데 1과 2를 곱해서 9보다 커놨다고? 9보다 큰 녀석이 몇 개 없는 것 같아요. 3 곱하기 4랑 4 곱하기 3 곱하기 4하고 4 곱하기 4? 4. 네. 딴 건 없네요? 네. 그럼 이 녀석의 값이 3으로 갈 때 3 곱하기 3도 돼요? 네네. 4 곱하기 4도 되고 4 곱하기 3도 되고 4. 4 곱하기 4도 되나봐요. 그러면 1과 2의 값이 3, 3으로 갔을 때 그냥 따로따로 셉시다 그냥. 네. 1과 2의 값이 다 3으로 가게 되면은 나머지 3하고 4의 값이 갈 수 있는 곳이 몇 군데죠? 치역의 값이 3개여야 돼요? 네. 치역이 3개여야 되니까 얘네들은 무조건 3개 좀 이렇게? 아니요. 아, 3개 이거 4도 있구나. 네. 3P 3의 값이 갈 수 있는 거는 어, 3군데, 4가 갈 수 있는 곳은 조금. 2군데가 되나요? 네. 6가지예요? 네. 1의 값이 3으로 갔을 때 2의 값이 4로 간다면 3과 4가 갈 곳은 1로 가든지 둘 다 1로 가든지 둘 다 3으로 가든지 네. 그 다음이 4, 3으로 갔을 때 똑같은. 4, 3으로 가면은 똑같이. 둘 다 4, 4로 갔을 때는 6 똑같이. 다 한 것 같아요. 4의 4승 256분의 몇이야? 16인가요? 맞아요? 네. 16분의 1인가요? 네. 16분의 1한테 120배라고 이게 정수가 떨어진다고 이게? 아니 계산해서 좀 틀렸어요 그렇게. 뭐가 틀린 것 같은데 지금? 그 두 개 다 그러니까 한 개가 3으로 가고 한 개가 4가면 그 3, 4가 한 개씩 가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갈 수 있어서 개수가 있다. 따로따로 갈 수 있어 개수는 2가 아니에요. 2가 아니라고? 곱하기 2를 1의 값이 3으로 가고 2의 값이 4로 갔을 때 3이 갈 수 있는 거 이거 빼먹은 것 같다. 선생님이 지금 빼먹은 거는 3, 4의 값이 지금 1로 가거나 3, 4의 값이 2로 가는 것만 생각했구나. 근데 3의 값이 만약에 1로 갔을 때 4의 값이 3, 4로도 갈 수 있죠. 그 두 가지하고 3의 값이 2로 갔을 때 4의 값이 3이나 4로 가는 그럼 6가지인가요? 이렇게 다 6가지인가 봐요. 맞게 나오려나 그러면? 24 24면은 넌 누구세요? 8로 약분했더니 3승을 없애면 5승 32분의 3인가요? 그거 더 안 나올 것 같은데? 120 빼주면은 122의 5승이 아니잖아. 뭐가 또 틀렸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6가지 맞는데? (2의 8승) 2 3개 지금 5승 32? 답이 안 나와. 정수가 안 떨어져. 개수가 32개가 나와야 된대요 경우에서가.
안 했을까? 3, 4 했고 3, 4, 3 했고 4, 4 했고 3, 3 했고 4랑 3으로 갈 때 10개래요. 진짜로? 내가 이걸 너무 성의 없이 셌다고? 다시 셉시다. 4의 4승분의 제일 첫 번째부터 다시 세요. 3, 3으로 갔다면 3이 갈 수 있는 곳과 4가 갈 수 있는 곳은 3개 중에 6개. 3 곱하기니까 6개. 그 다음이 3과 4로 갔다면 3이 1로 가거나 3이 2로 갔을 때 3이 1로 가면은 가지 숫자는 4가 갈 수 있는 곳은 3군데. 3이 2로 갔다면 4가 갈 수 있는 곳이 3군데. 여섯 가지 아니야? 3이 3가 아, 내가 3이 1로 갔을 때하고 3이 2로 갔을 때만 제약을 뒀구나, 지금. 그럼 3이 3으로 갔을 때는 4가 갈 곳은 두 군데? 3이 4로 갔을 때는 4가 갈 수 있는 곳이 두 군데? 그러네, 10가지네요.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되나 보죠? 그럼 받아있더니 10, 32. 32 맞네요. 30이면 2의 8승분의 2의 5승이니까 8분의 1이고 다시 15가 답이라고요? 그 다음 또 풀어야 몇 번이죠? 331번이라고 하셨습니다. 331번이 윤기하고 재혁이가 다음 규칙에 따라서 가위바위보 게임을 4번 하려고 합니다. 윤기의 점수가 홀수의 확률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야, 두 명이 가위바위보 4번. 점수가 홀수. 처음 시작할 때 기본 점수는 10점입니다. 이기면 2점 획득, 지면은 2점을 잃고요. 비기면 1점을 얻을 겁니다. 그때 관계식을 세워가지고 홀수가 나오는 횟수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같은데 4번 한 다음에 홀수. 이기면 2점? 4번 중에 이기는 횟수가 x번, 지는 횟수가 y번, 비기는 녀석의 값은 무승부는 4-x-y번이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윤기 입장에서 근데 문제는 이것들이 순서를 바꿀 수도 있구나. 이기는 녀석의 값을 동그라미, 지는 건 x, 비기는 건 셈으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기는 게 몇 번이 되는 거지? 이기는 게 x번 이기면은 2점 획득. 원래 10점이었는데 지는 게 2번이면은 2점을, 비기는 게 4-x-y번이면 1점을 획득한다고요? 이때 점수의 값이 홀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x 플러스 y의 값은 4 이하인가요? 0 이상인가? 횟수는 0번 이상인 것 같습니다. 그때 산수 좀 합시다. x-3y 플러스 14의 값이 홀수였으면 좋겠습니다. x-3y가 홀수여야 돼? x-3y가 홀수여야 되면은 몇 가지? 0부터 4까지는 몇 가지야? 그거 다 언제 생각해? 몇 번이라고 생각하면 좋겠는데? 무승부가 한 네. 번 아니면 3번이에요. 홀수가 나와요. 무승부가 한 번 아니면 3번? 무승부가 한 번이면 3번? 왜냐면 네. 1점 차이 나는 건 비기는 것밖에 없어서. 아, 그러네요. 비기는 게 홀수번이네요. 쌤 지금 10번식으로 잠깐 풀려고 하고 있었네요. 그러면 지금 이게 한 번이거나 또는 3번이면 이게 홀수니까, 그러면 한 번이나 3번이 나오려면은 이 상태에서 이어서 가겠습니다. x 플러스 y의 값이 3이 되거나 x 플러스 y의 값이
1이었을 때라고요? 그럼 그럴 수 있는 순서쌍이 빵상, 3빵, 1빵, 1, 2, 1, 1빵, 빵 1 이렇게 했나요? 그렇게 되면은 이기는 게 빵번, 지는 게 3번, 비기는 게 1번. 이때가 이기는 게 3번, 비기는 게 1번. 헷갈려. 헷갈리고 있어요. 이건가요? 우리가 지은 건 확률의 값을 구해야 되니까 전체 분모의 값은 뭐니? 80. 분모의 값은 세 가지 동그라미 세모 x의 값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위치에 배치하는 거 3의 4승 81가지라고요? 그 중에 이것들 순서 바꾸는 게 몇 가지죠? 4가지. 그 다음 거 순서 바꾸는 게? 4가지. 그 다음 게? 200분의 4패? 12가지인가요? 그 다음이? 12가지. 4가지. 그러면 81분의 40. 약분이 안 되네요? 그 다음도 풀어볼 게 몇 번이죠? 여기다는 전 끝났어요. 이제 가만히 보는 거 있나요? 아직 없어요. 자, 그 다음 통계 파트에서 보는 거 질문 같습니다. 통계 파트에서 보는 거 얘기하세요. 370. 그래서 378이요. 378이요. 몇 쪽이죠? 61. 이거 통계 맞아? 아닌데. 아, 조건 확률 파트예요? 확률. 1등 당첨제비가 1개, 2등 당첨제비가 5개, 10개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2개의 제비를 동시에 뽑았더니 당첨제비가 나왔습니다. 그때 당첨제비 1등 제비가 1개 포함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10개 중에서 2개, 10개가 아닌가? 10개 중에서 2개 제비를 꺼내고 있습니다. 1등 제비가 하나 포함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2개 뽑을 건데 1등 제비 1개 중에는 1개를 뽑아야 되고요. 나머지 2등이 나오든 꽝이 나오든 상관없는 모양이에요. 나머지 9개 중에 하나 나오면 되는 건가요? 그래서 45분의 9인 것 같아요. 답이 없다? 왜 답이 없지? 아, 조건 확률이구나. 이렇게 구하는 거는 1등 제비가 그냥 하나 뽑히는 거 구하는 거죠? 이렇게 구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당첨 제비가 나오는 걸 전제로 했다고요? 네. 이게 당첨 제비가 꼭 이게 당첨 제비 나오는 게 아니네. 1등이 나오는 거네. 네. 당첨 제비가 나오는 거는 분모의 값이 어떻게 뽑아야 되는 거지? 1등을 뽑든 2등을 뽑든 꽉 나오지만 않으면 되는 거죠. 60. 네, 6개 중에 2개 뽑아야 돼요? 아무거나? 근데 그건 둘 다 당첨되는 거잖아. 하나만 당첨돼도 돼요? 당첨제가 나오는 거는? 네. 그러면은 모든 경우 중에서 뭘 제거하면 되죠? 아예 안 나오는데. 꽉 나오는 게 40인가요? 네. 요게 지금 모든 경우입니다. 그 중에서 1등 당첨 제비가 포함됐으면 좋겠다고요? 쌤 지금 확률분의 확률 풀지 않고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 풀고 있습니다. 네. 1 곱하기 51. 1등 당첨 제비가 포함되어 있으면 되니까 나머지는 아무거나 넣어도 상관없나요 이거는? 그러네. 이걸로 계산합시다. 네. 그럼 45에서 6을 뺐더니 39? 네. 39분의 9면 약분했더니 13분의 4. 또 풀 게 몇 번이죠? 97번이요. 97번으로 왔습니다. 준식이 정신 이제 슬슬 차렸으면 좋겠는데요. 저만 엎드려주면 안 돼요. 너무 어지러워요. 97번으로 왔습니다. 양면이 모두 빨간색인 카드, 양면이 모두 검은색인 카드, 한쪽 면이 빨간색이고 다른 쪽 면이 검은색인 카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카드들을 바닥에 깔아 놓았고요.
카드의 윗면이 빨간색인 걸 전제로 했을 때 다른 색이 검은색이었을 확률일 걸로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좀 약간 그지 같네요. 상황이 첫 번째 카드는 빨간색 두 개, 앞뒤가 빨간색입니다. 두 번째 거는 앞뒤가 검은색이고요. 세 번째 건 앞장은 빨간색, 뒷장은 검은색입니다. 처음에 깔아진 게 빨간색, 검은색, 빨간색으로 처음에 깔아져 있는 상태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빨간색만 양쪽에 있으니까 이건 빨간색이 보일 거고요. 얘는 검은색이 보일 거고요. 마지막은 검은색, 빨간색이 한쪽에 있을 때 검은색이 보이는 상태로 놓여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요구한 거는 바닥에 놓인 카드의 윗면이 빨간색인 걸 전제로 했을 때 이게 지금 빨간색인가요? 네. 지금은 이게 빨간색인가요? 네. 그럼 이건 뒤집으면 뒤가 빨간색이에요? 이건 앞뒤가 빨간색이라고요. 네. 이건 뒤집었을 때 빨간색이 나오고 검은색은 아니네요. 헷갈려요. 잠시만요. 제일 첫 번째 앞뒤가 모두 빨간색일 때, 앞뒤가 모두 검은색일 때, 앞에 빨간색, 뒤에는 검은색일 때, 빨간색, 검은색, 빨간색일 때. 세 개를 다 뒤집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른쪽 거는 세 개를 다 뒤집은 거고 왼쪽 거는 그렇게 해야 맞아요. 어렵시다. 카드가 세 장이 놓여져 있다며 세 장이 놓여져 있다는 말이 어딨어요? 양면이 모두 빨간색인 카드와 양면이 모두 검은색인 카드와 한쪽은 빨간색이고 다른 하나는 검은색인 카드가 한 장씩 들어있는 상자. 이거 상자예요? 내가 문제 내가 잘못 읽었군요. 그래서 그랬군요. 헐 상자에 들어있다고? 상자에서 꺼냅시다. 네. 상자에서 꺼내서 바닥에 깔아놓는데 깔아놓은 윗면이 빨간색인 걸 전제로 하고 있어요. 이 얘기구나. 그러면 빨간색이 깔아놨을 때 빨간색이 나올 확률은 3분의 1로 이걸 꺼냈을 때네. 100% 깔아놓은 게 빨간색이에요? 네. 3분의 1로 이걸 꺼냈을 때는 2분의 1. 0으로 빨간색이에요? 그러네. 이걸 3분의 1로 꺼냈을 때는 2분의 2분의 1 확률로 빨간색이 보이게끔 깔아놓을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중에서 뒤집었을 때 검은색이 나오려면은 1. 오른쪽. 마지막 거예요? 그럼 그 확률까지 3분의 1 약분했더니 2분의 3분의 2분의 1인가요? 그냥 3분의 1이에요? 네. 그 다음부터 풀어볼 게 몇 번이죠? 410번. 410번이라고 했습니다. 410번은 A, B가 서로 독립입니다. A 교집합 B의 값은 9분의 1이고요. 저의 최대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독립이란 말은 A, B의 교집합의 확률값이랑 P 곱하기 PB가 똑같을 때 우리 독립이라고 얘기하죠. 네. 근데 이 녀석이 얘기하는 거는 합집합의 여사건입니다. 그럼 저 확률값은 1 마이너스 이게 지금 저기서 얘기하는 확률이고요. 이거의 최대값이 궁금합니다. 이거의 최대값이 궁금한데 1 마이너스 P 플러스 PB 마이너스 교집합입니다. 이 중에서 알고 있는 건 교집합 확률은 알고 있습니다. 교집합은 9분의 1이고요. 9분의 1 더했더니 9분의 10인가요? 네. 그럼 결국 P 플러스 PB의 값이 이게 최소였으면 좋겠습니다. A 플러스 B가 최소였으면 좋겠습니다. 확률값은 항상 양수인가요? 내 말 이해되시나요? 아니요. 어느 포인트가 안 되는 거죠? 저걸. 산술 기하 평균. 네. 산술 기하 평균을 몰라서 이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왜 그걸 썼죠? 아니 나는 지금 이게 최소기를 말하니까요. 최소값 그거 있지.
A 플러스 B까지 최소였으면 좋겠는데 A, B 고백값은 9분의 1이라고요? 어. 2배에서 3분의 2인 것까지 되신 거 맞죠? 네. 그럼 이거의 최소값은 3분의 2예요. 어. 9분의 4. 9분의 4 빼주면 몇이야? 선생님. 3분의 2. 또 풀어야 몇 번인가요? 416번. 416번이라고 하셨습니다. 416번은 가계도가 다한 거, 가계도가 아니네. 저 방금 가계도라는 글자 어디서 읽었지? 내 머리를 스쳐보가 지나갔는데 가계도? 뭐 미쳤네 눈이. 이게 가계도처럼 보이는 거 아니에요? 아니 글자를 내가 가계도라는 글자를 읽었어 지금. 어디서요? 몰라. 갑자기. 귀신 보신 거 아니에요? A, B 나라를 포함해서 7개 나라가 참가하는 축구대회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가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할 거고요. A가 부전승으로 먼저 배정됩니다. 나머지 6개 나라를 추첨을 아이씨 저렇게 진짜 A가 부전승으로 먼저 배정이 되고 나머지 6개 나라를 추첨으로 배정해서 시합을 할 겁니다. A하고 B가 시합을 하게 될 확률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A는 부전승으로 여기다 결정한다는 얘기인가? 네. 그럼 B라고 나머지 6개 나라를 추첨을 통해서 배정을 할 건데 A, B가 시합을 붙었으면 좋겠다고? A, B는 여기서 붙을 수 있나요? 어. 그럼 여기다 무조건 B를 배치해야 돼요? 네. 나중에 여기다 배치할 수도 있나요? 네. 여기 4군데 B가 배정될 수도 있고요. 여기 2군데 B가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에 B가 배정될 확률이 뭐예요? 21. 3분의 1. 6군데 중에서 2군데. 3분의 1로 인식하겠습니다. 네. 3분의 1의 확률로 노란색 위치에 배정된다고 한다면 일단 2의 확률과 실 확률은 똑같습니다. 네. B는 누군가랑 붙어서 올라가야 되지 않나요? 네. B가 붙어서 여기서 B가 올라갈 확률값 2분의 1이죠? 네. 3분의 1로 배치됐을 때는 2분의 1 확률로 위로 올라가서 여기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는 여기 배치될 확률이 3분의 2 곱하기 4분의 1? 네, 3분의 2의 확률로 여기에 배치된다고 한다면 B가 여기 있다고 한다면 한 판, 2판을 이겨서 올라가야 돼요? 네. 그게 4분의 1이라고요? 어. 근데 A도 역시 마찬가지지 않아요? A도 중간에 한 번 2분의 이겨서 올라가야 돼요. 음. 2분의 1 또 곱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조건 확률 아니죠? 첫 번째 건 6분의 1, 두 번째 거는 12분의 1인가요? 네. 12분의 3, 4분의 1이 확률인 것 같습니다. 음. 또 풀 몇 번이죠? 426번이요. 426번이요. 당신 이게 마지막 질문인가요? 네. 426번은 독립실 확률로 문제를 푸는 대표적인 문제인데 이 문제는 처음 배울 때는 굉장히 까다로워요. 하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괜찮습니다. 좌표평면에 원점에 P가 위치해 있습니다. 원점에 있던 P가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4 이하의 눈이 나오면 3분의 2의 확률로 X축방향 1만큼 이동할 겁니다. 그 외의 눈이 나오면은 3분의 1 확률로 Y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할 겁니다. 오른쪽 분은 위로만 이동할 겁니다. 근데 주사위를 계속 던진다고 할 때 P가 색칠된 영역을 지날 확률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색칠된 영역을 지나려면은 이 점을 지나든지 아니면 이 점을 지나는 경우가 색칠된 영역을 지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나는 지금 색칠된 부분을 지날 확률값을 구하려고 하는데 이 점을 A점, 이 점을 B점이라고 칭해 보겠습니다. 저 노란색이요? 네, 노란색 두 점이요. 네. 근데 A점을 지나가는 경우는 A점에 도달하는 경우를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A점에 도달하려면은 어떻게 가는 거죠? X축은 3만. 총 4칸 이동할 건데 4칸 중에 3칸? 네. 4번 중에 3번? 네. 4번 중에 3번을 3분 1. 3분의 1로 3번은 오른쪽으로 하고요. 3분의 1. 그리고 나면은 이 점을 통과하고요. 문제는 요게 좀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면 총 더해서 지금 A점까지 가는데 4번이잖아요. 네. 근데 실은 수없이 많은 점 있잖아요. 네. 수없이 많은 점이 있는데 여기서 일로 이동만 하고 나면 뒤에 어떤 점을 향해서 가든지 무조건 이 영역을 지나는 거죠. 네. 이 영역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이 점을 경과해서 어디로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 말이
A까지 간 다음에 뒤에 벌어질 상황은 모든 경우 이 뒤에 있는 점 어떤 점으로 가든지는 관계없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이 영역을 지나고 있네요. 네. 뒤에 확률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확률을 끝낼 거예요. 근데 A를 갔다가 A를 가도 돼요? 자, 이제 또 B를 가는 거 또 설명합시다. 이제 B로 가는 거 설명할 건데 선생님 A를 거쳐서 B를 지나서 가는 경우는 어떻게 할 거죠? 이렇게 물어본 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그 뒤에 A 간 다음에 뒤에 다 상관없다 했잖아요. 네. 그러면 A 갔다가 또 A 오면 여기 중에는 여기 1 중에는 A를 거쳐서 B를 가는 거 들어있어요. 저게. A를 갔다 B 거치는 거야? 네. A를 갔다가 일로 가든 일로도 갈 수 있고 일로도 갈 수 있잖아요. 지금. 이 확률 속에는 원점에서 A로 가는 경우도 들어있고요. 원점에서 A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도 들어있어요. 저게. 네. 이제 구할 거는 A를 거치지 않고 B로 가는 경우 생각해야 돼요. 네. A를 거치지 않고 B로 가는 경우는 왜냐하면 A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는 여기 들어있으니까요. 그냥 세면 안 돼요. A를 거치지 않고 B로 가려면 이 점으로 도착해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한 칸 가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 점으로 가는 경우를 생각하려고요. C로 가는 경우를. 그 경우는 4번 중에서 2번을 3분의 1 확률로 2번, 3분의 1 확률로 2번 가면은 C로 도착하나요? 네. 그리고 나서 B까지 가고 싶잖아요. 네. 3분의 2의 확률로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네. 위로 가면 안 돼요? 네. 그리고 그 다음의 상황은 어떻게 되는 상관없어요. 네. 이게 끝입니다. 이게. 아. 산수했습니다. 앞에 게 81분의 이거 못 해먹겠는데 3 하나 약분했어요. 6이니까 2고요. 2가 다해서 4개 있습니다. 81분의 16인가요? 네. 81분의 48입니다. 약분했습니다. 네. 27분의 16인가요? 네. 우와.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거 얘기하세요. 428번이요. 428번으로 갔습니다. 428번이 A, B, C, D, E, F 6명이 다음 규칙에 따라서 공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공을 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과 바로 직전에 자신에게 공을 준 사람에게는 일단 말부터 안 읽어주네. 공을 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과 바로 직전에 자기한테 준 사람한테는 공을 줄 수 없어요. 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K명입니다. K명이었을 때 그 각각이 공을 받을 확률은 똑같습니다. A에서 시작해서 공을 5번 전달을 될 때까지 A가 공을 다시 받지 못할 확률을 구하세요. 어렵다.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A에서부터 주기 시작하는데 자기 자신한테 못 주고 방금 전에 A에서 출발했으니까 A라는 사람은 5명한테 다 줄 수 있죠. 자기 자신만 빼고 남이 5명한테 다 줄 수 있고요. 5명 중에 1명한테 처음 전달했고요. 이 사람은 누구한테 줄 수 없는 거야? 자기 자신하고 A한테 줄 수 없어요? 4명은 그 다음 4명 중에 1명한테 줄 수 있고요. 그 다음 사람도 4명한테 줄 수 있고요. 4명한테 줄 수 있고요. 1번, 2번, 3번, 4번, 5번이라고요. 그 다음 또 4명한테 줄 수 있어요. 모든 경우는 각각 선택의 기회가 5명 중에 선택할 수 있었고요. 4명 중에 선택할 수 있었고요. 4명 중에 선택할 수 있었고요. 이런 게 지금 모든 경우의 수인가요? 근데 분자의 값은 이제 계산합시다. A는 중간에 한 번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요? A가 한 번도 안 받으려면 첫 번째는 5가지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B가 받았다고 한다면 여기서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은 A 빼고 B 빼고 이게 문제네. 그죠? 아닌가? 여기는 C를 쓰든 D를 쓰든 E를 쓰든 F를 쓰든 누굴 쓰든지 간에 여기서는 어차피 B한테도 못 주고 A한테도 못 주는 거예요? 그럼 이 가지 숫자는 어차피 4가지인가요? 네. 그래서 B한테 가서 준 사람이 만약에 C라고 한다면 그럼 얘는
B한테 못 주고 C한테 못 주고 A한테 못 주는 거군요. 세 가지. 네, 이건 세 가지네요. 똑같이 3, 3, 3. 그러면은 여기다 뭐라고 쓸까? D. B한테 못 주니까 D한테 줬다고 할까? 이번에도 세 가지인가요? 네. 마무리할 때 좀 실수할까 무섭네. 아이씨, 여기서 구분 지어야 될 걸 구분 안 지는 거 아니야 혹시 내가? 어이 헷갈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나? 없는 걸로 칩시다. 문제 생기면 어떡하지? 생각 안 하는 게 있을까 무섭네. 여기서 줄 수 있는 거는 A 빼고 D 빼고 C 빼고 여기서 세 가지예요? 지금 어디까지 한 거야? 5가지, 4가지, 3가지 벌써 여기까지 했네 내가? 여기다 뭐 예를 들어서 B한테 줬어요. 그 다음도 세 가지인가요? A 빼고 B 빼고 D 빼고 A 빼고 이걸로 계산해서 답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64분 27이 답인지 확인 좀 하세요. 찝찝해요. 원래 이런 문제는 중간에 꼬이게끔 한번 출제해야 되거든. 중간에 좀 꼬이지 않은 상황이야. 선생님 이거 빼먹었을까 봐 무서워요. 맞아요. 네. 그 다음 풀 몇 번이죠? 431번이요. 431번으로 갔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6등분된 원판의 한 영역에 숫자 8개를 적었습니다. 숫자 8을 적었습니다. 1부터 9까지 자연수 중에서 8을 제외한 8개의 숫자 중 서로 다른 숫자 5개를 뽑아서 나머지 5개 영역에 하나씩 적고 원판에 화살을 쏘았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 A사건, O 이상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 B사건,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일 확률을 구하세요. 어렵다. 일단 이것부터 생각합시다. 8개의 숫자 중에서 5개의 숫자를 뽑는 경우 일단 8개 중에 5개 뽑는 게 83인가요? 85, 83? 그럼 저것도 어떻게 다 구분지요? 83이 몇 가지야? 56가지나 된다고? 그걸 각 영역에 쓸 건데 쓸 때마다 여기다 어떤 숫자를 쓰는지에 따라서 짝수가 나올 확률 값은 달라지지. 여기다 매번 다른 숫자를 쓸 때마다 다트를 던져 쏘았을 때 화살 쏘았을 때 짝수가 나올 확률은 매번 달라집니다. 그리고 5 이상이 나오는 사건, 눈이 나오는 사건도 매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것도 매번 달라져요. 그런데 A, B의 값이 독립인지를 검토하려면은 매번 이것도 확인해야 되는데 저 56가지 중에 독립이 되는 경우 몇 가지인지 확률을 구하세요. 이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나를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럼 일단은 8 빼고 숫자를 쓰는 게 좋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이런 숫자가 있습니다. 저 중에서 8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한다고요? 56가지를 아름답게 분류하라고요? 돌아버리겠네요. 56가지를 규칙성 있게 분류하세요. 56가지 방법을 다 생각해서 독립이 되도록 하세요. 돌아버리겠어요. 기출도 아닌데. 문제가 56가지를 다 쓸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 그럼 규칙성을 미리 결정짓고 문제를 풀라는 얘기거든? 책 6이 없어요. 뭐가? 저기 6이 없어요. 이것도 많아 보이는데 6가지 하나 더 있다고? 4 이상 짝수 5 이상 짝수면서 5 이상인 거 짝수면서 5 이상인 건 6밖에 없어요? 짝수면서 5 이상인 건 6밖에 없어요. 독립이 되려면 이 교집합 확률 값이 P 곱하기 PB였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6이라는 숫자를 꼭 뽑아야 되는 건가? 6은 꼭 뽑아야 되나? 아니, 한 번만 숫자로 계산해보면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우자. 이 문제는 계획을 세우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계획을 세워야 돼서 선생님이 만약에 홀수의 값만 다 썼다고 해봅시다. 56가지 중에 한 가지만 고르서 홀수의 값만 다 썼다고 해봅시다. 홀수의 값만 썼다고 한다면 P가 뭐죠? P는 짝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 다음 PB의 값은 누구죠? 근데 교집합은 누구야? 짝수이면서 5 이상인 거. 등호가 성립하나요? 이거 독립이 아니네요. 56개 중에서 이건 탈락이네요. 그렇다고 이 짓거리를 56번 할 수는 없잖아요. 56번 할 수는 없으니까 패턴을 파악하세요. 패턴을 어떻게 파악해? 짝수가 몇 개 있을 때를 구분해야 되는 거네. 내가 지금 한끗 거는 짝수가 깡기였을 때입니다. 짝수를 하나도 안 들여왔습니다. 지금 그때는 이건 성립하지 않습니다. 짝수 하나 있는 경우 중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짝수를 하나 데려가는 방법은 2, 4, 6이 지금 짝수인데 2, 4, 6이 짝수인데 4 이상의 짝수는 2개입니다. 이거 어떻게 다 일일이 하고 있냐 이거를. 그지들 문제를 왜 이렇게 출제하냐. 만약에 2를 데려갔다고 한다면 이거 못 해먹겠다 이거. 엄청 길어요. 맞아요. 이거 일일이 세부적으로 다 분류해서 풀어야 돼 이거. 근데 56까지 할 수 없으니까 몇 개 하다가 결정지에 세우는 얘기거든. 정말 괴롭다 이거는. 2 짝수가 1개 있을 때, 짝수가 2개 있을 때, 짝수가 3개 있을 때로 구분지어서 이제 풀어야 되겠다. 짝수는 많으면 3개까지. 아이고야. 근데 홀수의 값이 5 이상인 홀수인지 5 이하인 홀수인지 5 이상인 짝수인지 5 이하인 짝수인지를 구분지어서 풀어야 되고. 이거 다 언제 하냐고 이거죠. A, B가 교집합일 때를 6분의 1일 때랑 6분의 2일 때를 나눠서 구하래요. 무슨 말일까요? 교집합일 값이 지금 현재는 6분의 1이 되는데 짝수이면서 4 이상인 녀석의 값이 한 개만 짝수가 4 이상이 들어가면은 4 이상인 짝수의 값은 5 이상인 짝수의 값은 이렇게 들어갔을 때 5 이상인 확률의 값은 6분의 1. 이렇게 들어갔을 때 5 이상인 짝수의 값이 6분의 1. 이렇게 들어갔을 때는 5 이상인 짝수의 확률 값은 6분의 2. 그러니까 짝수의 값들이 얘가 지금 짝수이면서 5 이상인 녀석이니까 저 밭에 있는 6개 중에서 이 확률의 값은 언제나 6분의 1 아니면 6분의 2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네. 난 못해 이거. 난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정성이 필요해요. 되게 오랜 시간의 정성이. 나한테 정성이 없어요. 이게 단순하게 끝날 일이 아닌데 이게. 근데 수능에 이 정도의 난이도 출제해요. 한 문제에 거의 30분 잡아먹으세요 이런 문제. 그러면 안 해도 돼요? 해야죠. 그걸 어떻게 해요? 이거는 수학을 잘하고 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는 노가다. 집중력과 노가다의 차이 뭐야. 정성을 가지고 하냐 안 하냐 차이. 그럼 선생님은 지금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 해설지를 만든 사람은 지는 미리 다 풀어보고 지는 이렇게 되니까 미리 구분을 이렇게 해놓겠다고 해설 작성하는 거거든. 애들 입장에서는 미리 절대 구분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구분 짓는 걸 스스로 판단해서 계획을 세워야 돼. 수능 안 볼 사람은 필요 없죠. 너 왜 수능 안 본다는 얘기 자꾸 해요? 저 수능 안 볼 건데요. 저 최저 수능으로 안 맞출 건데요. 그럼 넌 수시공 없었을 거야? 네. 그럼 학원 안 다녀도 되잖아. 왜요? 학원 안 다녀도 최저 필요 없으니까. 아니
합통은 들어야죠. 왜요? 내신 때 합통 해야 되니까. 내신 때만 다니까요? 네, 그럴까요? 나쁘지 않은데요. 저는 그죠? 수학으로 최저 안 맞아요. 나는 도저히 안 내신 때만 공부해도 필요 없는데요? 아 그래요? 이거 그냥 나가는 건 어때요? 아 합통을 들어야겠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팔자가 어떻게 풀릴 줄 알고요? 나 그런 것까지 데리고 있고 싶지 않으면 저번에 얘기했잖아. 아 너는 수시로 대학 가려고 하는데 다 떨어지고 정시로 대학 갈 수도 있다고 얘기했잖아. 아니, 근데 보통 수학을 최저로 안 나오면 무슨 과목을? 국수영탐 중에 세 과목이니까 나는 국영탐으로 가. 근데 요즘 국어영어 너무 어려워서 3학력이 좀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쟤는 수학을 싫은가 봐요? 아 도저히 안 되겠어요. 수학 모의고사. 이걸 어떻게 하냐고 이거를. 풀이가 지금 몇 줄 정도 돼요? 해수제가 아니고 풀이가. 그냥 이 문제가 제일 길어요. 한 60줄에서 80줄 돼요? 아니 그 느낌이 아니고요. 그 되게 짧긴 짧은데 다른 거에 비해서 엄청 길어요. 몇 줄 한 정도 돼요? 반줄? 내 등급인데 2, 3, 4, 5. 이거에 지금 풀이가 이거예요? 네. 아 진짜 못해먹겠어. 못해먹겠어. 이거는 선생님이 풀보고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시간 낭비가 될 것 같아요. 너가 필요해, 너가. 다른 분 질문해 주세요. 438이요. 438번이라고 했어요. 앞에서 저번에 입체도형 있을 때 한 문제 뒤에 마지막 문제 필요 없다고 했잖아. 그건 정말 수능에서 필요 없거든. 근데 방금 이런 문제가 최근에 출제기에는 한 문제 정도 이런 문제를 출제. 한문 통계. 애들한테 적어도 30분에 40분은 한 문제 쏟으라는 문제를 출제하는데. 근데 합통에서 하나 틀려도 등급에 타격이 있어요? 타격이 있죠. 왜냐면은 그런 문제, 이런 문제나 방금 우리가 포기했던 문제 같은 경우에 그걸 끈기 있게 푸는 애들이 있어. 그럼 풀어야 돼요? 풀어야죠. 아,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쉽지가 않구나.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가 아니라니까. 이거는 끈기와 열정의 차이인 거지. 아니 근데 문과는 어차피 1 안 나오잖아요. 왜 문과도 이게 안 나와요? 포기하지 마. 저희 학교에도 많이 없어요. 문과 애들이 확률 같은 경우 훨씬 많이 공부해요. 이과 애들은 미적분 공부하고 기하 공부하느라고 확통을 공부할 시간이 별로 많지 않아. 이과는 학통 안 보잖아요. 네, 내신이 이과도 많은데. 확통 내신 보잖아. 근데 아니, 문과 내신 기하나 미적분 선택하지 않고 확률 같은 게 선택하지 엄청 많아. 이과인데요? 네. 왜냐면은 혜준이 같이 학통 못 따라가니까, 제가 미적분 못 따라가니까 학통 선택하는 게 많은 거지. 걔네도 대학 잘 가겠네요. 이과인데 학통. 이과인데 학통을 선택하는 일단 수학을 못하니까 학통을 선택하는 거야. 미적분이 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요즘 이과 애들이 다 경영 경제학과 다 가져가지 않아요? 아니요? 경영 경제에서 일단 외고 출신을 좋아한다니까요. 이과에 전혀. 38번으로 오셨습니다. ABC 사람이 각각 주사위를 한 번씩만 던져서 나온 눈의 숫자를 비교해가지고 한 개의 숫자가 다른 두 개의 숫자의 합보다 크면 그러면 한 개의 숫자가 나온 주사위를 던진 사람이 이기는 게임을 합니다. 한 개가 나와 두 개의 합보다 크면 첫 번째 시행에서 우승자가 없었을 때 두 번째 시행을 하는 방법으로 우승자가 결정될 때까지 시행을 계속합니다. 두 번째 시행을 하는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A가 4 나오고 B가 2 나오고 C가 1이 나오면 A가 우승자로 게임은 종료되는데 5, 2, 4가 나오면 2하고 4의 합보다는 5가 작기 때문에 승부가 안 났고 승부가 안 나면 게임을 계속합니다. 게임을 계속할 때는 3명이 동시에 또 던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승부가 날 때까지 계속 할 건데 시행을 3번 이상해서 우승자가 나올 확률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3번 이상해서 우승자가 나올 확률값을 구하란 말은 한 번만에 우승자가 나올 확률이나 두 번만에 우승자가 나올 확률값을 모든 경우에서 빼라는 얘기인가요? 그럼 일단은 전체 확률 1에서 한 번만에 우승자가 결정될 확률값을 구합시다. 그럼 결국은 한 명의 주사위, 지금 A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야? A든 B든 C든 상관없네요. 누군가의 숫자가 나머지 두 개 합보다는 큰 경우의 수를 다 구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예를 들어서 A가 큰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A가 던진 주사위문이 나머지 두 사람의 주사위문보다 큰 경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몇 가지나 있지? 6이었을 때는 가능한 게 몇 가지야? 1, 4. 엄청 많네. 작은 것부터 다 쓸까? 큰 것부터 쓸까?
뭐가요? 이렇게. 갈수록 작아져. 아 그래요? 이거밖에 없나요? 네, 맞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5였을 때는 안에 써놔야지. 6으로 A가 더 컸을 때 10가지, 5로 컸을 때가 몇 가지야? 1로 출발했을 때 4가지? 아니, 3가지예요. 아니, 4가지. 네. 1, 4, 1, 3 1까지. 아 미쳤네요. 어? 3가지인가요? 네. 3 여기. 실수할까봐 쓰고 있어요. 끝인가요? 네. 그 다음이 몇 가지죠? 4였을 때가 2가지 아닐까요? 4였을 때가 3가지인가요? 3이었을 때가 한 개. 2였을 때는 불가능해요? 그럼 다 합치면 20가지가 A라는 사람의 주사의 눈이 제일 클 수 있는 건가요? 맞아요. B라는 사람의 주사의 눈이 제일 큰 경우도 있죠. C라는 사람의 주사의 눈이 제일 큰 경우도 있죠. 곱하기 3? 네, 그래서 60가지인가요? 네. 전체 모든 경우가 몇 가지인데요? 216가지 중에 60가지인가요? 이거는 한 번 시행해서 누군가의 눈이 이거 2번 할 때도 해야 되는데. 잠시만요. 누가 우승자가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죠? 누가 우승하든지 간에 우승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누가 됐든 우승자 나오는 걸 구했고요. 그 다음은 뭘 빼야 되죠? 2번째. 우승자가 안 나왔다는 얘기죠. 처음에 우승자는 216분에, 그러니까 처음 시행해서 우승자가 안 나올 확률 156인가요? 근데 두 번째 똑같이 시행했을 때 우승자가 나와야 돼요? 60. 이러면 처음에 나온 확률 뺐고 두 번째 나올 확률 뺐고 이게 끝인가요? 이걸 하라고 이거를? 못해. 이거 어떻게 이거를? 선수가 너무 큰데. 약근에 먼저 칠까요? 근데 아니요. 이렇게 계산식이 맞는지 해설 좀 봐보세요. 그럼 산수 안 해보세요. 네. 38. 맞아요. 지금 맞아요? 네. 네. 그럼 산수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모르게 몇 번이죠?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요? 이선상열면 여기 지면 네. 통계 파트 넘어가겠습니다. 675번. 아니다. 475번. 어디가 또 숙제가 있어요? 79. 네. 다음 차트도 숙제였습니다. 79쪽. 아. 너무 많이 안 했어. 괜찮아. 79쪽이라고요? 네. 475. 와. 475번? 확률 파트 하기 시작하니까 되게 다시 귀찮다. 근데 여기 챕터까지였던 거예요? 네, 우리가 지금 뒤에까지 통계가 끝난 것 같아, 진도가. 너 안 왔지 저번에? 뭘 아나? 왔네. 오른쪽 그림에서 8개의 지점이 있습니다. 8개의 지점을 잇는 도로망이 있습니다. 8개의 지점 중에서 한 지점을 인으로 선택할 때 이건 내일 풀이하자. 네. 이건 내일하고 가은이 숙제한 것 중에서 모르는 거 같이 보면서 놀겠습니다. 네, 저물 좀 마시면 안 돼요? 물 마시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아, 네. 끝나고 드세요. 네. 그냥 나머지 두 분은 그냥 칠판 보세요. 네. 가은이 쪽수가 이쪽이라고 되어 있어요. 좋다. 이거 좋은 것 같아요. 13쪽이에요. 16번이요. 13쪽에 16번. 이런 거 어떻게 푸는 거야? 비행기예요? 설마? 네. 저런 그림은 누가 그리는 거예요? 일러스트레이터가 어. 그림에 소질이 없는 이야기네. 팔이 아닌가? 아이고야. 머리 아파. 이거 하나 풀면 집에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다른 아니요. 금방 할 것 같아요.
다음 그리고 같은 비행정에 비행정이 곧 출동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비행정은 좌측 우측에 있는 신호등을 따라서 출동을 합니다. 신호등이 다 해서 4개 있습니다. 파란색 불이 켜지면 파란색 불이 켜진 쪽에 가장 밖에 있는 비행정이 출동할 겁니다. 여기에 파란색 불이 켜지면 얘가 나가고요. 여기 파란색 불이 켜지면 얘가 나가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한 개의 비행정이 출발하면 모든 신호등이 빨간색 불로 바뀌었다가 1분 후에 4개의 신호등 중에서 어느 한 개의 파란 불이 다시 켜집니다. 이 비행정에서 대기 중인 8대 비행정이 출동하는 순서만을 생각한다면 가능한 경우의 수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출동한 순서? 이 비행기를 A, B, C, D, E, F, G, H라고 한다면 다 나가야 돼요? 8대 알파벳 8개를 내보내는 순서. 맞아요. 알파 8개 배열하는 순서 결정하는 얘기예요. 네. 어, 수안 보지. 그럼 제일 처음에 뭐부터 해야 되지? 바뀔 걸 던져야죠 일단. 아니다. 표시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안 할래. 아니면 지금 출구 4개잖아요. 네. 이쪽으로 2개씩 나갈 때랑 3개, 1개, 3개, 1개 이런 식으로 나갈 때 나누면 돼요? 한 번에 한 대씩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총 봤을 때 어차피 8대에서 나가려면 아 나가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요구하는 게 이거 같아. 쌤 생각에는 일일이 분류해서 풀면 개빡치니까 어떤 하나의 흐름만 잡고 뭔가 하나의 패턴만 딱 느끼고 나면 그 다음에 딱 공식화돼서 딱딱딱 풀 수 있게 출제 문제가 돼요. 뭐 어떻게 해요? 뭐야? 어떻게 이걸 단순화시키지? 단위로 문제 단순화시켜서 풀어야 되는데 처음에 신호등이 첫 번째 나가는 비행기가 알파벳을 써놓고 패턴을 느끼자. 위에 건 대문자 ABCD, 밑에 건 소문자 ABCD로 놨습니다. 처음에 나가는 비행기가 누가 나갈 수 있지? A, 4대 중에 한 대가 나가는데 4대 중에 한 대? 네. 처음에 나가는 비행기는 여기다 쓸 수 있는 게 4가지라고요. 알파벳을 4개를 썼어요. 근데 문제는 4개 중에 어떤 한 녀석의 값이 비행기가 나오고 나면 4가지 중에 한 가지가 하나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신호등은 4개 중에 또 임의로 켜지는 거야? 근데 문제는 나갈 수 있는 비행기의 종류는 그 다음으로 나갈 수 있는 비행기 종류는 이렇게 4가지야? 내 말 지게 돼요? B, 네. D, A, D 중에 4대 중에 한 대가 나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B가 나갔을 때하고 A가 나간 다음이 소문자 A가 나갈 때하고 B가 나갈 때하고 상황이 달라지나? 그러네. 위에 것들이 다 나오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밑에 것들 중에서 나가야 되는 거네. 그럼 나중에 상황을 이거 어떻게 단순화시키냐 이거를? 어우씨 진짜 어렵네. 그럼 밑에 거 나갈 때랑 B가 나갈 때는 케이스 보려면 안 돼요? 신호등이 위가 먼저 켜지는지 신호등이 위가 켜지는지 아래가 켜지는지를 분류할까? 네. 위아래? 세울팅으로. 기똥찬 방법이야. 아, 신호등이 위에 게 켜지냐 아래 게 켜지냐에 따라서 그걸 판단하겠다. 훌륭했어요. 나 지금 너한테 영감을 얻었어요. 위에 있는 신호등이 켜지는 상황을 A라고 할게요. 위에 비행기 4대가 나가려면은 위에 게 4번 신호등이 켜져야 되죠. 왼쪽 신호등이 켜지든 오른쪽 신호등이 켜지든 위에 신호등이 켜지는 상황을 A라고 인지했어요. 아래 신호등이 켜지는 상황을 B라고 인지했어요. 8대가 다 비행기가 나가기 위해서는 위가 됐든 아래가 됐든 각기 4번 불이 켜져야 돼요. 좌우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된 거 맞으세요? 그러면은 이것들을 일렬로 배열하려고 일단. 혈팽 나누기 4팩 4팩. 네. 이건 알지. 8765 3이.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로
AB라고 해볼게요. 그럼 제일 처음에 이때 어떤 비행기를 내보냈죠? 위에 거 켜진 거잖아 지금. 왼쪽이 켜질 수도 있고 오른쪽이 켜질 수도 있죠. 첫 비행기가 나가는 경우는 두 개 중에 하나가 나갈 수 있나요? 아니요, 확률과 하는 게 아니라 경우의 수가 오고 있어요. 네, 왼쪽 게 먼저 나갈 수도 있고 오른쪽 게 먼저 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 밑에서 비행기 내보낼 거죠. 밑에서 내보낼 건데 비행기 내보내는 거는 두 가지인가요? 네. 두 가지. 맞나? 그것도 두 가지. 한 가지. 한 대밖에 안 남았으니까. 네, 두 가지 한 가지. 아, 이게 특별하네 이게. 이건 두 가지예요? 네. 한 개. 이거는 한 가지라고요? 네. 자, 왼쪽에 켜지든 오른쪽에 켜지든 무조건 한 대만 순서가 나가는 거네. 이게 이게 끝이에요. 이게 70까지예요. 70까지 곱하기 2의 6승이면은 64? 네. 그럼 7, 6, 42 이건가? 네. 답 있을까요? 있을까요? 답 있어요? 네. 네. 우와. 너무 어렵다. 그 다음 또 풀할 게 몇 번이죠? 그다음에 20번. 20번이라고 했습니다. 20번은 아주 유명한 문제예요. 쌤은 하도 많이 풀어가지고 이 문제, 방금 전에 비행기는 너무 오랜만에 봤던 문제고 지금 이거는 매 해마다 수없이 번 풀어가지고 쌤은 풀이를 그냥 달달 외우고 있어요. 그냥 아름답게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체스판이요? 뭐라고요? 체스예요? 고3 모의고사 기출문제 중에 꽤 난이도 있는 문제였어요. 그리고 학교 내신 시험에 동호부 같은 학교 시험에 되게 많이 출제하는 문제야. 다음과 같이 이웃한 두 개의 교차로 사이의 거리는 모두 같습니다. 여기는 모든 칸은 전부 다 길이가 똑같은데요. 철수가 집에서 도로를 따라서 최단 거리로 약속 장소인 도서관으로 가다가 어떤 교차로는 이런 데가 교차로입니다. 어떤 교차로에서 약속 장소가 서점으로 바뀌었다는 연락을 받고서 곧바로 도로를 따라서 최단 거리로 서점으로 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전화 받았어요. 이렇게 가다가 전화 받자마자 최단 거리로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갔어요. 만약에 전화 받은 데가 여기서 전화 받았으면 이렇게 가다 전화 받았어요. 받았으면은 최단 경로로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런데 집에서 서점까지 지나온 길이 같은 경우, 집에서 서점까지 지나온 길이 같은 경우 하나의 경로라고 생각했다고요? 집에서 서점까지 지나온 길? 집에서 서점까지 지나온 길? 이 말이 무슨 말이지? 집에서 서점까지 지나온 길이 같은 경우는 그냥 한 가지라고 관색했다고요? 같은 경우 뭐 있으려나? 같은 경우 뭐가 있지? 그림에 나와요. 아, 여기 나와 있어요? 아, 전화를 여기서 받았을 때? 전화를 여기서 받았을 때하고 전화를 여기서 받았을 때는 이렇게 가가지고 일로 간 다음에 전화 받고 이렇게 가면은 같은 경로라고요. 이 두 가지는 따로 세지 않고 같은 경로로 쓸 거예요. 그런데 철수가 집에서 서점까지 갈 수 있는 모든 경로의 수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문제의 특성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여기서 전화를 방금 예시한 게 여기서 전화 받은 거랑 여기서 전화 받았을 때 상황을 예시했습니다. 그 중에 여기서 전화 받았을 때 이렇게 간 경로와 여기서 전화 받았을 때 이렇게 간 경로는 같은 경우라고요. 그럼 전화를 여기서 받든 어차피 한 가지로 쓸 거니까 결국 전화는 이 라인에서 어디서 전화를 받는지는 별로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려고 하냐면 이 라인을 L1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라인을 L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동한 이 경로는 지금 이렇게 이동한 빨간색 이동한 경로는 이런 경로라고 해석할 거예요. 빨간색의 경로는 지금 이런 경로로 해석할 겁니다. 대칭시켜 버리려고요. 서점의 위치를 대칭시켜서 서점이 여기 있다고 인식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L1이라는 라인에서 전화 받고 서점으로 간 경로의 숫자는 집에서 여기 위치한 서점까지 가는 경로의 수랑 동일한 경로의 수를 갖습니다. 왜냐고요? 만약에 여기서 전화를 받았어요.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간 경로와 서점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서 이렇게 간 경로는 동일한 가지수로 해석하려고요. 대칭시켰을 뿐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 L1이라는 라인에서 어디서 전화를 받든지 간에 L1에서 전화 받고 돌아가는 경로의 숫자는 단지 집에서 여기까지 가는 경로의 숫자랑 똑같은 가지수를 가져요. 그래서 대칭시켜서 해석하려고 해요. 왜냐면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들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경로의 수는 몇 가지죠? 600을 402표로 나눈 것만큼 경로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전화를 여기를 L2라고 할 겁니다. 여기를 L2라고 한다면 L2 어딘가에서 전화를 받아서 돌아가서 서점까지 가는 경로의 숫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간 경로가 가능할 겁니다. 이렇게 된 경로는 서점의 위치를 대칭시켜서 이렇게 간 경로라고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럼 결국은 L2에서 전화를 받고 돌아가는 가지 숫자는 이 집에서 여기 위치한 서점까지 가는 경로의 숫자랑 똑같습니다. 그럼 전체 8칸을 가나요? 4팩. 네, 4팩, 4팩분의 8팩으로 해석할 겁니다. 70인가요? 140? 네. 이건 70입니다. 네. 끝일까요? 전화를 여기까지 가서 전화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전화 받았어요. 개빡치지만 돌아가야 돼요. 멀리까지 갔지만 여기서 전화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서도 전화 받을 수 있어요. 도서관에 도착했는데 돌아와! 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를 서점이 어디 있다고 생각했다고요? 여기 있다고 생각했다고요? L3라고 하는 사람한테 대칭할 겁니다. 11팩, 4팩, 7팩. 그럼 다 해서 11칸이야? 4칸, 6칸 아니야? 아, 10팩. 4칸, 6칸이니까 10팩의 값을 6팩, 4팩. 604팩이라고요? 이게 10C4하고 똑같네요? 10C4의 값은 210입니다. 그래서 85 더하기 그럼 295인가요? 이게 끝인가요? 집에서 서점에 라인이 하나 더 있었네요? 이런 데서 전화 받는 건 몇 가지인 거지? 이걸 F라고 할까요? 이런 데서 전화를 받았어요. 한 가지. 맞아요. 이건 한 가지예요. 일직선상. 맞아요. 이렇게만 이동할 거니까요. 296. 네, 답은 296이 답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